이 운전면허증 시험장 있잖아요. 들어가서 10분 만에 사진 찍고 새로운 운전면허증 영문판 발급받고 그 다음에 국제운전면허증 신청해서 발급받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놀라냐면은 여러분, 일본의 이제 운전면허 갱신이 한국이랑 정말 다르거든요. 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너무 빠른 한국과 느린 일본의 행정 차이라는 내용인데, 제가 요 최근에 행정적으로 일할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이거 이제 한국에서 여러분 10년에 한 번마다 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운전면허 갱신입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이랑 좀 유럽 좀 갔다 왔는데, 한국 간 김에 한국에서 운전면허증도 좀 갱신 좀 하자. 이래가지고 갱신을 했습니다. 요 최근에. 너무 빠른 한국과 느린 일본이잖아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빠른 게 좋은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약간 병폐가 생기는 것도 있다라는 것에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울산 사람이기 때문에 울산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달려갑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2014년에도 추미코랑 울산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제 운전면허증 그거 갱신했거든요. 그거 제가 추미코랑은 2번 가는 겁니다. 일단 들어갔어. 들어가면 밑에 쫙 나와 있잖아요. 무슨 면허증 하실 분들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면허증 그거 적성검사 이거 하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가니까 창구 직원들이 딱 아는 거야. 적성검사하러 오셨어요? 딱딱딱 면허증 주면 알잖아. 고객님 신체검사 이력을 확인할 수가 없네요. 예, 제가 일본에 거주했어요. 그러면은 이 밑에 내려가서 시력검사 하시고 하세요. 사진 들고 오셨어요? 제가 사진은 안 들고 왔는데 내려가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오세요. 근데 저 이번에 해외 나가니까 그 국제운전면허증도 신청해야 되는데 찍어오면 다 해주니까 일단 내려가세요.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신청서 이제 써가지고 이제 지하로 내려갑니다. 즉석사진 2분 팔매 10,000원. 즉석사진 2분 안 걸립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빵! 이러면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바깥에 오산 가서 이제 사진 있잖아? 즉석 사진실 들어가가지고 사진 바로 딱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있잖아. 이거 시력검사 해야 되니까, 적성검사. 딱 하니까, 적성검사, 오케이. 양쪽 눈 시력 1.5, 안경 끼고, 오케이. 바로 이렇게 잘라주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지하 내려가서 사진 이렇게 나올 때까지 2분 정도요. 2분입니다.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다 관리하고 계셨는데 엄청 일처리가 빨라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일사천리. 그러니까 팡 프린트 삭삭. 자, 이거 2장 가져가시고요. 자, 들고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올라가가지고 여기 창구에 이제 딱 가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 면허증, 그 다음에 이제 영문 면허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면허증 이런 것도 있다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제 모바일 면허증은 제가 한국 거주 안 하니까 일반 면허증 국문이랑 영문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재발급이랑 적성검사 비용서 이렇게 돈 딱 청구하더라고요. 돈 드리고 이제 앉아 있었지. 이제 발급 받아야 되니까. 딱 1분 후에 박준식님, 예, 면허증 나왔어 이러는 거야. 추미코가 웃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진 주니까 1분 만에 면허증이 나오잖아. 근데 저 이번에 해외 나가니까 그 국제 면허증, 우리나라 면허증 영문이 되는 나라도 있는데 안 되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많이 아마 떼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이거 필요한데 이러니까 그러면 그 옆 창구 가세요. 바로 옆에 국제군 외국면허라고 또 창구가 있는 거야. 가서 이제 직원한테 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받으란대요. 예, 8,500원이요. 예, 그리고 사진 한 장 주시고요. 예, 사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앉아 계세요. 그럼 불러드릴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추미코, 나 국제운전면허증 이제 신청했다. 박준식님.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니까 추미코가 어딨냐.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내가 추미코한테, 추미코 나 이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했다. 박준식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맞아. 만들어놨나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빠른 거야. 정말 그런 속도였어요. 이 운전면허증 시험장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서 10분 만에 종이에 쓰고 사진 찍고 새로운 운전면허증 영문판 발급받고 그 다음에 국제운전면허증 신청해서 발급받고 나왔어요. 10분 만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놀라냐면은 여러분, 일본의 이제 운전면허 갱신이 한국이랑 정말 다르거든요. 예. 예. 일본의 이제 면허 갱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75세 이상 연령으로 나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모범 운전자, 일반 운전자, 위반 운전자. 예. 그 사람들마다 시간이 달라요. 음. 우량, 이게 흔히 말하는 모범 운전자입니다. 이 사람은 30분 강습을 들어요. 일반 운전자. 면허 그 기간 동안에 경미한 위반 있잖아. 일시 정지라든지 속도 위반 하나 있는 거. 그 사람은 1시간 강습을 들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초회 갱신. 운전면허 따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갱신하는 친구들 2시간. 위반 운전자.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친구들 2시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면허증을 갱신하러 갔을 때 바로 준다는 개념이 없어요. 일단 안전적으로 다 운전해왔습니다. 그런 분들도 강습을 30분 받아야 되고. 거기다가 이게 가서 바로 강습이 되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간대가 있어요. 오전 몇 타임, 오후 몇 타임 정해져 있어요. 그 타임도 인원이 차면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야지, 무조건. 일본은. 그리고 강습 갈 때까지도 있잖아. 일단 일본 접수해서 그 신청서 그 드리고 그러면 2번 접수 가세요. 가서 뭔가 하고 3번 접수 가세요. 하고 드디어 강습. 그렇죠. 시작.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게 이제 일본 시스템이거든요. 예. 이게 말이 30분이지, 최미코가 말한 것처럼 있잖아. 여러 가지 뭐 행정하다 보면 한 1시간 반은 걸리고, 그 다음에 일반 운전자는 2시간 이상 걸리고, 그 다음에 위반 운전자는 하루 종일 걸립니다. 하루 네. 종일.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갱신하러 간다 하면 하루 걸린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는 무조건 걸려요. 우량 운전자는 그래도 30분 만에 강의가 하나 끝나요. 위반 운전자는 오전에 강의 한번 하고 좀 쉬었다가 오후에 강의 한번 하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놔두는 데가 있거든요. 왜? 위반했으니까 너는 고생을 해야 돼. 옳지 못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일본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귀찮게 페널티를 만들어요. 제가 참고로 여러분, 전 일본에 있으면서 위반 운전자 강습도 가봤고 일반 운전자 강습도 가봤거든요. 저는 다음에는 우량 운전자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습 동안에도 있잖아.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있잖아. 인증 안 준다 해서. 할아버지가 나가라예요. 차고 있으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별의별 거 다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한국처럼 10년짜리 나올 것 같죠? 아닙니다. 뭐냐면은 운전면허의 갱신 기간, 일본 얼마일까? 이 일본 보험사 사이트인데 일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 또는 3년입니다. 예. 아니 왜 2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3년입니다. 위반자분들. 이 사람들 3년입니다. 위반했으면은 너는 귀찮은 걸 또 해야 돼요. 이게 일본의 생각이에요. 위반 안 하고 일반적으로 하면 5년을 주는데, 예를 들어 네가 교통 위반한다, 뭐 음주운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일본 페널티를 줍니다. 너 하루 종일 운전면허 갱신하느라 귀찮았지? 너 또 위반하면은 3년 후에 또 이거 또 해야 된다? 위반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있잖아. 뭔가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줘요. 뭐 갱신 3년, 5년 이것뿐인가? 아니에요. 갱신에 드는 비용, 이것도 비싸집니다. 왜? 강의해준다 했잖아. 강사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일반 운전자의 강습 수수료는 800엔, 모범 운전자는 500엔, 위반 운전자는 1350엔. 그러니까 우량 운전자에 비해서 우량은 또 한 8,0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은 좀 뭔가 좀 면허 갱신에 대해 좀 빡빡하게 이렇게 돌립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놀란 이유를 알겠죠. 우리나라 빨리 나와서 좋습니다. 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장 최근에 여러분 운전할 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는 빨간불일 때 우회전 아무데나 해서 됐었죠. 근데 지금 빨간불일 때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신호라든지 혹은 따로 우회전 신호등 설치해둔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모르고 맨날 첫날 뒤에서 빨리 가라고 빵빵 대고 있잖아요. 많이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많이 계시죠. 왜? 그게 룰이 바뀌었는데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빨리 가, 이런 분들 엄청 많잖아요. 거기다가 뭐 도로가 일시정지부터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도 진짜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다 이것 때문에 느낍니다. 신용. 심리요. 강의 없이. 왜냐면은 누구나 다 주는데. 우리나라 있잖아요. 그 신고해가지고 블랙박스란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국민신문고 같은 거 넣어가지고 번호 그 아저씨 나중에 매겨라 라고 해봤자 그게 뭡니까? 나중에 또 갱신할 때 아무 상관없는데. 그 사람이 그걸 인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빨리빨리가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데 최소한
일본처럼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저도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느낍니다. 갱신 기간을 조금 줄이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못하죠. 왜? 이걸 하는 순간에 내가 이거 빨리 갱신해서 밥줄이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너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어딨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피해를 운전하는 우리들이 고스란히 받아가잖아요. 도로에서. 제가 여러분 일본에 있으면서 크락션을 울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크락션을 총 5번 울렸어요. 예. 그리고 제가 평소에 욕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부산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인천까지 운전함에 있어서 제가 쌍욕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죠. 정말로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 평소 운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오한마로 이제 유리를 깨고 싶은 친구들이 도로가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개념이 탑재가 안 되는데 왜 국가는 저 사람들에게 면허증을 줄까? 왜 국가는 저 사람들에게 10년짜리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걸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면허증 저랑 똑같이 면허 시험장 가가지고 우와 바로 갱신 운전면허 별거 아니네 라고 느끼지 않을까? 운전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교통사고 같은 거 위험하잖아요. 좀 따질 건 따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일본에 이런 거 있잖아요. 위반 운전자 아니면은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한 사람은 일반 운전자이기 때문에 1시간 강의를 넣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좀 페널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법규 바뀌었는데 당신 귀찮잖아요. 면허 갱신할 때 귀찮죠. 남들보다 유효기간 짧죠. 돈도 들어가죠. 시간 아깝죠. 그러면 위반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뭔가 좀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면허증 갱신 기간 다르면 그 민간 자동차 보험 가격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일본에서 5년짜리 면허증이랑 3년짜리 면허증 보험료 다릅니다. 운전을 오래 한 사람이 잘한다. 그거 저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운전을 오늘 따더라도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오래 하더라도 도로 매너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습니다. 나이 들었어도. 내가 경력이 얼마인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장 여기 나오잖아요. 70세 이상 분들. 이분들한테는 아예 더욱더 철저하게 강의를 시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고령자 운전 위험하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일본도 똑같아요. 이제 일본도 고령화 사회니까. 이분들이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럼 도로가에 다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죠. 예, 인지 능력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따로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느니 이런 것도 새로 다 가르칩니다, 이걸.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일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늙어간다. 국민은 늙어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빠르고 느린 걸 떠나가지고 옆 나라에 좋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빠른 한국과 느린 일본의 행정 차이. 빨라서 나쁘다는 게 아닌데 빨라서 좋은데 그래도 좀 짚고 넘어야 될 거는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한국식 일주일로 빨리빨리 하면서도 위반자에게는 조금 페널티를 그런 느낌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페널티를 줄 건 주고 귀찮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좀 어찌 보면 필요하다고 저도 느낍니다. 양반처럼 행동하면 양반처럼 대접해주고 쌍놈처럼 행동하면 쌍놈처럼 대접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번에 오랜만에 한국 가서 여러 가지 갱신을 해가지고 느낀 점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저는 어찌 보면 오늘 이런 내용이 일본 사람들의 생각, 일본 사람들이 어찌 행정을 바라보는 일본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나라 빨리빨리 대한민국 사회의 생각이 좀 어찌 보면 좀 드러나는 그런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 일반적으로 다 빨리빨리가 편하잖아요. 왜냐면은 이런 행정 업무 이꼴 귀찮다거든. 귀찮으니까 우리나라 뭡니까? 민원 24시, 정부 24시 다 인터넷으로 안 됩니까? 굳이 오지 마세요. 다 신청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일본은 그런 게 안 되는 얘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 본인이 가서 얼굴 확인하고 너 여기 살아? 저 여기 삽니다. 그래? 그럼 바꿔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일본은 그런 게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은 못 믿는다 이거야. 그런 거 하면 그냥 대리도 있고 가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본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아까 저런 운전면허 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위반했네? 위반자 얼굴 좀 보자. 제가 위반자 강습을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일본에서. 얘기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거 뭡니까? 범법자 분들이시네요. 한번 깔아두고 시작해요. 강의할 때. 니들은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걸 듣고 있는 거다라고 강사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거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죠? 그러면은 다음부터 안전운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나도 들으면서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예,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일본도 위반했을 때 위반한
범칙금은 따로 내고 갱신할 때 돈 더 내고 강의료도 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트리플이지. 운전면허 위반하지 않은 사람들 비교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좀 뭐라 해야 됩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뭐 박가님하고 제가 자주 다루는데 일본의 음주운전이라든지 일본 속도 위반이라든지 우리나라보다 최소 2배부터 많게는 10배 이상 비쌉니다. 일본의 범칙금은요. 예, 그런데 그걸 지불하고 나서도 강의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도 이제 한국 가서 이제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공항 나올 때 경적을 몇 번 울린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항상 느낍니다.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차 잘 만들죠. 우리나라 좋은 차 많이 다녀요. 근데 그 모든 차에 저는 사람들이 모르는 기능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거 핸들 할 때 여러분 그렇죠. 옆에 깜빡이라는 게 달려있어요. 깜빡이. 그걸 넣으면은 마법이 있어요. 차간을 약간 넓혀주기도 합니다. 뒷차에 따라서. 근데 그걸 안 달린 차들이 많은가 봐. 왜 그걸 굳이 넣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 끼어들었어. 괜찮아. 급하면 그럴 수도 있어. 비상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몇 번 쳐주면은 뒷차에게 미안해. 내가 좀 급해 친구야. 좀 넣어줘서 고맙다라든지 뒷사람하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알려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요즘 차이는. 옵션이에요. 그 고급 옵션. 엉따, 엉시, 헨따, 뭐 크루즈 컨트롤은 다 달려있는데 깜빡이랑 비상등은 안 달려있나 보네요. 예. 특히 일본이 이런 있잖아 운전면허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책할 때 앞으로 이런 사고가 많이 날 거라고 일본이 예측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특정 차에는 자동 브레이크 의무화라든지 그런 거 많이 넣습니다. 왜?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잘못 밟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행정적으로 일본은 좀 많이 바꾸려고 해요. 그런 거를.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가는 고령화 사회를 우리나라도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 대책 같은 거는 우리나라도 저도 일본을 참고해야 될 게 많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런 운전면허에 있어서는 좀 참고할 게 많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 일선에서 이걸 도입하면 진짜 야 위에 나와 이래가지고 예, 될 것 같기 때문에 편한 거를 불편하게 바꾸는 행정을 우리나라는 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렵겠네요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